지난 영상에서 선정릉을 찾아 왕릉의 진입 공간인 제실과 제한 공간인 홍살문에서 정자각 그리고 비각에 있는 표석을 통해 능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이번 영상에서 능친 공간과 능의 주인의 생애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려 한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강 혹은 사초지라고도 불리는 높은 언덕 위에 능의 능침 영역이 조성되어 있다. 언덕 위에 능침을 조성한 이유는 올라올 때 경건한 자세로 허리를 숙이고 올라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능침 공간은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쪽이 하계, 중간이 중계, 가장 위쪽 공간인 상계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공간은 기다란 장대석으로 만들어진 개체석으로 나뉘어진다. 상계에는 봉분을 중심으로 많은 성물이 봉분을 보호하고 있다. 봉분은 흙을 동그랗게 쌓아 올리고 주위를 호석으로 보호를 하고 있다. 호석은 병풍석과 난간석으로 나눈다. 병풍석은 봉분을 감싸고 있는 성물로 봉분의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이다. 둥근 봉분을 12각으로 둘러싸고 있는 병풍석은 12방위를 나타내며 면석에 12지신상을 새겨 놓았다. 관복 차림의 12지신상의 관모에는 방위를 나타내는 동물이 새겨 놓았다. 면석의 좌우에 있는 우석에는 구름 모양의 운문이 새겨져 있고 면석과 우석의 위로는 기다란 만석이 놓여 있고 봉분 안에 길게 박혀있는 인석이 만석을 고정시켜 밖으로 밀려나지 않게 잡아주고 있다. 인석에 노출된 부분에는 꽃무늬로 장식을 했다. 봉분을 울타리처럼 두르고 있는 난간석은 외부의 물리적 접촉을 막는 역할을 한다. 난간 석주 역시 12방위로 12개가 설치되어 있다. 봉분의 주위에는 성물로 만든 양과 호랑이인 석양과 석호 각각 4마리가 번갈아 서서 봉분을 지키고 있다. 양의 기운인 호랑이와 음의 기운인 양을 번갈아 가며 배치한 것은 음양의 조화로운 구성으로 해석하고 있다. 찹귀신들을 쫓는 일을 하는 것이 석양의 일이고 죽은 사람의 뇌를 먹기 좋아하는 망냥이라고 하는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바로 호랑이다. 그래서 그 호랑이를 석호로 만들어서 그 길목에 놓음으로써 망냥이라고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석호의 일이라고 한다. 봉분의 주위의 3면의 낮은 담장은 곡장이라고 하는데 동그랗게 박혀있는 장식은 심석이라고 한다. 1월 성신을 나타내는 문양이다. 병풍석에는 구름이, 곡장에는 해와 달, 별이 박혀있는 능침 공간은 신이 쉬고 있는 천상세계인 것이다. 봉분 앞에 놓여있는 커다란 상은 혼유석이라고 한다. 혼이 논이는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혼유석을 일반 무덤에 있는 상석과 혼동을 하지만 엄연히 다르다. 일반 무덤은 봉분 바로 앞에 작은 혼유석이 그 다음에 큰 상석이 차례로 놓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혼유석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다. 혼유석 아래 통로를 통해 왕의 관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봉분의 석실과 연결되는 비밀 통로. 엄청난 무게의 혼유석을 드러내지 않고는 석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혼유석은 왕의 석관을 지키는 든든한 수문장이었던 것이다. 혼유석을 받치고 있는 4개의 성물은 북의 모양을 따서 고석이라고 한다. 북은 큰 소리로 악기를 물리치는 악기이기 때문에 벽사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 고석에 새겨놓은 얼굴은 나어두라 하는데 이것 또한 찹기를 물리치는 벽사의 의미이다. 나어두의 입을 자세히 보면 문고리를 물고 있는 모습이다. 혼유석의 아래 관이 들어가는 입구를 봉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혼유석의 양옆 기둥은 망주석이라고 하는데 밖으로 나갔던 혼이 무덤을 찾아올 때 멀리서도 잘 보이도록 알려주는 역할로 바라볼 망, 기둥줄을 써서 망주석이라 한다.
망주석의 옆을 자세히 보면 귀 모양의 작은 조각이 있다. 세호라고 부르는 이 조각은 아주 작은 호랑이라는 뜻이다. 이곳 선릉의 망주석의 세호는 귀 모양의 단순한 조각이지만 작은 호랑이의 조각으로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은 올라가는 모양의 호랑이 조각을 해놓은 곳도 있다. 어떤 자연의 흐름에서 혼이 와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라고 하는 흐름으로 하나는 그 조그만 호랑이가 내려가게 되어 있고 하나는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세호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그 이상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고 한다. 세호가 처음 도입된 조선 초기에는 땅콩이나 귀 모양의 장방형의 모양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나 가늘고 길쭉해졌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는 호랑이의 특징을 드러내며 섬세하게 조각되었다. 중기에는 문석인이 좌우에서 공복을 잘 차려입고 손에는 호를 들고 경건한 모습으로 서있고 뒤에 성마가 한 마리씩 있다. 중기의 가운데 서있는 석등은 장명등이라고 하는데 묘역의 불을 밝혀 사악한 기운을 쫓는 등이다. 하지만 사용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징적인 조형물로 여겨진다. 제일 아래쪽의 하계에는 양쪽으로 무석인이 배치되어 있다. 검집에서 칼을 뽑아서 앞에 세워 손으로 잡고 있는 자세의 장군상은 왕을 호위하며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하려 장검을 뽑은 자세로 대기하고 있다. 무석인의 뒤에도 역시 성마가 한 마리씩 배치되어서 모두 4마리의 성마가 있다. 무석인상은 오직 왕릉에서만 볼 수가 있는데 왕릉이 아닌 무덤에 무석인을 세우는 것은 역적으로 간주가 되어 처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영상의 진입공간과 제한공간에 이어 능침공간을 알아보았다. 이제 능의 주인에 대해 알아본다. 선릉은 조선의 9대왕인 성종과 성종의 3번째 왕비인 정현왕후의 능이다. 예종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왕위 서열 3번째였지만 할머니인 정희왕후의 명으로 왕위에 올랐다. 이처럼 후계 계승 순위가 밀리는데도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다른 이유는 그의 장인이 당시 최고 권력자인 한명회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순위를 무시하고 왕위에 올랐기에 평생을 모범적인 왕으로 살아간다. 왕과 신하가 학문을 토론하고 현안 문제를 토론하는 경연을 조선의 왕 중에 1등이라 할 정도로 게을리하지 않고 조선의 문물과 제도를 완성시켜 성종이라는 묘호를 가지게 된다. 이처럼 성종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기틀을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왕이다. 정자각을 사이에 두고 있는 정현왕후는 성종의 후궁인 수기가 되었다가 연산군의 생모 윤씨가 폐위가 되자 이듬해인 1480년 왕비로 책봉이 되었다. 연산군이 왕위에 오르자 자순왕 대비가 되었으며 1506년 중종 반정 때 왕대비의 권한으로 연산군을 폐위하고 친아들 중종의 즉위를 허락한다. 이제 중종의 능인 정릉으로 가본다. 정릉의 제한공간인 홍살문에서 시작해본다. 선릉의 홍살문에 비해 규모가 작다. 선릉의 홍살문에는 11개의 화살과 창살이 박혀 있는데 정릉의 홍살문은 9개의 화살과 창살이 박혀 있고 실제 문의 크기도 조금 작게 만들어져 있다. 단릉으로 조성이 되어 있어 조선 왕릉의 기본적인 배치를 잘 볼 수가 있다. 홍살문에서 시작하여 정자각과 그 뒤에 능침 영역까지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정자각의 지붕 위로 봉분만 살짝 보인다. 신성한 영역을 가려서 경건함을 더해주는 계획적인 시선 처리이다. 홍살문을 들어서서 정자각으로 이어지는 향로와 어로 옆에 있어야 할 판이는 소실되어 보이지 않는다. 정릉의 정자각은 선릉에 있는 정자각과 다른 점이 있는데 신기의 소맷돌 모양이나 어개의 계단의 개수, 그리고 정자각 기둥의 죽은 도배의 유무 등 다른 점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선릉의 신계 소맷돌은 구름 모양의 태극 무늬가 있는데 정릉의 신계 소맷돌에는 꽃 무늬가 새겨져 있다. 정자각에 올라보면 신문으로 능침이 바로 보이는 것도 선릉과 다른 점이다. 하지만 사초지가 높게 되어 있어 능침을 보려면 경건하게 몸을 숙여야만 보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제례가 끝나면 신은 신문을 통해 돌아가시는데 정자각 뒤쪽 신문을 나오면 신이 정자각을 내려가는 계단인 신계가 놓여 있다. 신계 앞에는 작은 다리가 놓여 있고 이 다리는 신의 세계로 가는 신교라고 부른다. 신계를 건너가면 능침으로 이어지는 신로를 통해 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정릉의 비각에 있는 표석에는 조선국 중종대왕 정릉이라고 적혀 있어 중종의 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릉의 표석 또한 선릉과 마찬가지로 영조 때 만들어져 세워졌다. 뒷면의 음기에는 을 4년 1545년 2월 고향의 희릉에 묻혔다가 가정 41년 1562년 임술년 9월 광주의 선릉 동편 언덕의 건자로 이장하였다 며 천릉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능의 주인인 중종은 누굴까? 중종은 반정을 통해 왕위에 오른 왕이지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정 세력에 의해 추대가 되었던 왕이다. 성종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진성대군에 봉해졌지만 연산군과는 이복 형제이다. 아버지 성종과 같이 계승서열에 밀리지만 결국은 반정 세력이 정현왕후에게 거사를 알리고 정현왕후의 허가를 얻어 연산군을 폐위하고 진성대군의 추대를 허락하는 교지를 내려 경복궁에서 즉위식을 하고 왕위에 오르게 된다. 준비되지 않은 왕이기에 반정 공신들의 요구에 불과 일주일 만에 단경왕후 신씨를 내치게 된다. 이후 반정 세력인 훈구 대신들이 권력을 장악해 뚜렷한 업적을 보이지는 못한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인자하고 유순한 면은 남음이 있었으나 결단성이 부족하여 비록 일을 할 뜻은 있었으나 이를 한 실상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재위기간은 38년이 되지만 결국은 많은 노력에 비해 그다지 기억할 만한 치적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두 개의 영상을 통해 왕릉의 배치와 각각의 건물과 성물의 의미를 살펴보고 선정릉의 주인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아보았다. 날씨 좋은 주말에 아이들과 또는 연인과 함께 도심 속의 능을 찾아 산책도 하고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듯하여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s you fade away